한번 구속된 사람을 네. 추가 범죄로 다시 기소가 됐는데 구속 기간 만료될 무렵에 근데 영장을 안 치고 그냥 풀어준다. 윤석열 1월 18일 날 제가 18일이라고 그랬나요? 네. 네, 1월 18일 날 지금 구속 만기죠. 윤석열 관련해서 구속이 연장될 수 있다 하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MBC에 따르면 내란 외환죄 구속기간 1년으로 연장, 이르면 1심부터 내란 재판부.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 이제 12월 중에 법을 처리한다는 거고 법을 만들겠다는 거죠. 네. 요거 한결에 윤석열 6개월 구속 연장 23일 결정. 일반 이적 신문기일 확정. 자 네. 여러분들 그 이정엽 재판장 이 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36부인데 여기로 이제 일반 이적 네. 사건이 배당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구속 상태가 연장될 가능성에 대해서 판사가 언급을 했다고요? 그렇죠. 네. 이게 왜냐하면은 재판이 시작됐지만은 네. 재판이 시작됐지만 이게 풀어주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저 무죄를 다투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건도 윤석열이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요. 범행을 부인하는 사람은 재판 도중에 밖에 있으면은 여러 가지 증인 신문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증거를 왜곡시킵니다. 더구나 그 위계 관계가 여전하잖아. 그렇죠. 네. 이게 꼭 물적 증거만 증거가 아니고 증인도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증인들을 만나가지고 포섭하고 뭐 협박하고 회유하고 이런 과정들도 다 재판 왜곡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둬놔야 공정한 재판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법원은 당연히 영장을 발부하고 그리고 일반 이적죄가 무슨 뭐 벌금 얼마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난 중죄잖아요. 그거는 그 특검이 아니라 법원이 임의로 판단합니까? 그렇죠. 법원이 이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때 이게 중죄이니까 도주 우려도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 판단하면 보통 이제 영장을 추가로 발부를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실무에서는 네. 굉장히 도식적인 게로 하는 게 한번 구속된 사람을 네. 추가 범죄로 다시 기소가 됐는데 구속 기간 만료될 무렵에 근데 영장을 안 치고 그냥 풀어준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네, 없어요. 없다 그러지 왜 뭐 실무적으로 뭐 깔고 그러세요? 아이고, 그게 또 방송인의 법 진짜 아니겠습니까? 방송 너무 잘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정엽 판사 그리고 성향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뭐 이제 여러분들 예측하시고 우려하시는 분도 계신데 요 스케줄 잡은 거 보니까 이거 상당히 뭐 좀 빡빡하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저쪽이 난리 났네요. 보니까 재판은 내년 1월 12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1월에는 주 1회꼴로 진행을 하다가 2월부터 주 3회, 네. 3월부터 주 4회 진행하기로 했다. 변호인들은 일정이 빠듯해서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반발하고 합니다. 있는데 야 이거 좀 빡세게 진행을 할 걸로 봐서 뭔가 이 좀 엄단의 의지가 좀 있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렇죠. 다 직위원 부장처럼 서비스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위원 때문에 다른 판사들이 반사적으로 나는 좀 제대로 해야겠다. 나는 저렇게 욕 먹으면 안 되겠다. 그럼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반면교사 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별 똥도 반면 교사가 되는군요. 네? 난 저렇게 냄새나면 안 되겠다. 자,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윤석열 재판, 이제 외환 재판 네. 관련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좀 챙겨봐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게 별로 이게 지금 우리 안 다뤘습니다. 이 사람 뉴스를. 좀 자잘해서. 아니 자잘하다기보다 자잘하기도 한데 좀 재수 없어서. 아, 근데 여러분들이 재수 없는 만큼 좀 관심은 있어요. 예. 요거 좀 걱정하실 텐데 요거 신병과 관련된 내용이라서요. 요겁니다. 파이낸셜 뉴스. 김건희 특검 명태균 의혹 오세훈 기소, 여론조사 비용 지원 요청. 기소됐네요. 지금 여론조사 비용이 여기 혐의 보니까는 10번에 걸쳐서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 했는데 5번에 걸쳐서는 3,300. 누구죠? 김한정 통해서 쐈다. 네. 요게 특검팀에 의해서 적시가 됐는데 이 정도면 구속 아닙니까? 이게 인정해놓고 왜 불구속 기소합니까? 구속이 안 된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요 정도면은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리는 선고 형량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벌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네. 이게 선거 과정에 국민 여론을 왜곡시키는
네. 대단히 중요한 반헌정적 범죄로 보이는데 네, 근데 이제 공소사실이 정치자금법 위반이잖아요. 네. 소위 말해서 영수증 처리 제대로 안 하고 공식적인 정치 계좌로 선거 캠프 계좌로 비용 지출을 하지 않고 다른 돈을 집행하면은 기소되는 게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네. 이게 뭐 뇌물이나 이런 걸로 기소된 게 아니에요. 이 김한정이 대신 이게- 3,300만 원을 결제한 것을 서울시장 당선 예정자에 대한 뇌물이나 이런 걸로 평가했으면 구속 수사했을 겁니다. 뇌물 근데 아닌가 이거? 대가 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이제 기소를 한 건데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은 정치자금법도 100만 원 넘게 선고가 되면은 당선 무효입니다. 당선 무효고 선거권도 피선거권도 오랫동안 제한이 돼요. 근데 네. 문제는 그런 식으로 저를 위안하려고 듣지 마십시오. 네. 문제는 네. 지금 내년 6월에 지자체 선거, 지방정부 선거가 있고 네. 그 전에 어떻게 좀 쇼부가 나야 음. 오세훈이라고 하는 좀 기대기를 걸러서 쓰레기를 걸러서 좀 그러게요. 제대로 된 선거가 가능할 텐데 네. 내년 6월의 선거에는 그러면 큰 영향이 없는 상황이네요. 그 633 원칙을 그렇게 우리 조희대가 주장하는 우리라니. 조희대. 우리 조이대라니. 네.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옛날 나경원인가가 우리 자위대인가 그랬다가 난리 난 적 그치. 있잖아요. sarcastic한 거 아니에요 지금 풍자적인 어떤 표현이죠. 풍자적. 풍자? 예. 풍자 다이어트 한 거 봤어 이번에? 그러니까 많이 이뻐졌더라. 오직했을까? 네네 그래서 예, 그래서 야, 오늘 삼천포 좋은데? 예, 그래서 삼천포라니요. 방송의 잔재미지. 그렇죠. 네. 그래서 조희대가 이야기하는 633 원칙을 준수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앞까지 결론 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진 거죠. 예. 근데 이게 특검에서는 네. 저는 방금 계속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게 아쉬운 거예요.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음. 오세훈을 위해서 왜 3,300을 내냐? 그러니까 왜 내냐는 거예요. 왜 내냐? 뇌물이지. 네, 빌렸다 뭐 이런 취지로 보통 정치인들이 이런 걸로 기소되면은 네. 빌렸다고 주장 많이 해요. 빌렸는데 아직 안 갚았다. 네. 이런 식으로 주장 많이 그리고 막 하거든요. 차용증 가라가 아니라 네. 나중에 쓰고 막.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유죄 사건이 많아요. 이런 게 음. 뭐 공식적인 회계로 지출이 안 되는. 왜냐하면 선관위에 다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선거 비용 지출한 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선관위에서 인정 안 해주는 비용 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네. 뭐 비공표 여론조사 이런 거 인정 안 해줘.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 돈으로 막 대납시키고 이러거든요. 이미 사례가 많아 이런 게 처벌 사례들이. 근데 이거를 갖다가 더 나아가서는 그걸 해주는 이유가 혹시 네가 나중에 이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뇌물 준 거 아니냐, 대가성 있는 뇌물 준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하면서도 요거는 입증을 못 해가지고 정자법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야, 이게 요게 아쉬운 거지. 정치 관행과 이 법이 못 따라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그러니까요. 네. 오세훈 결국 그러면 오세훈을 배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실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오세훈이 왜 이렇게 오래 갑니까? 한 교수님 이거 어떻게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법 말고는 없잖아 사실은. 그러게요. 예. 왜 오세훈을 사람들은 예. 저 수구 쪽 사람들은 여전히 이 누가 봐도 문제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상당히 조사하면 제대로 나름 나와. 한강은 그렇게 망쳐먹고 그래도. 예. 사람들이 보는 게 뭔가 그러니까 이 정치가 하나의 좀 모순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예. 모순. 그래서 좋은 삶을 우리가 이렇게 지향한다라기보다는 그 정치가 아주 그 이해관계를 분열돼 있다 보니까 확실한 그냥 내 편을 무슨 일이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묻지마 지지를 하는. 나라를 예. 팔아먹어도 나를 예. 뽑아줄 사람들한테만 뭔가 네. 특히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심할 수 있지만 서울 유권자들의 특유한 성향 자체가 네. 이제 그 이익 투표. 음. 누가 잘못했든지가 떠나서 나한테 이익이 되는 정책, 세금을 깎아준다든가 부동산을 뿜업시킨다든지 이런 사람에게 나는 찍는다. 이 경향이 좀 강해서 국민의힘 나쁜 거 알겠고 계엄 잘못된 것도 알겠는데 오세훈도 잘못된 거 알겠는데 그래도 민주당 출신 시장이 되면은 내 곳간에 손해가 있어.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수영이가 국민의힘 서울시장 나가도 요 정도 지지도는 나온다. 자 그러면 네. 조금 전에 현실 정치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 모순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소위 말하면은 이제 MB 때도 그랬듯이 그렇죠. 욕망에 기인한 투표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시민 사회에서. 근데 시민들의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꾸짖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정치는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거 너무나 큰 어려운 난제죠. 네. 예. 이거 알면은 사실은
정치해야지. 네. 그렇죠. 정치를 한다고 해서 다. 근데 던지고 바뀔 수 보니까 있는 질문이 것도 아니고. 좋았던 것 같아서. 질문 좋은데 네. 질문이요. 질문을 남자.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솔루션은 없는 거의. 되게 무책임했던 거네 그러니까. 무책임하다기보다는 중요한 질문이시죠. 근데 그럼 지금 다음 이게- 시간까지 한번 생각해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지금 하나의 큰 위기이고 지금 네. 그 어떤 좀 난제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아니 근데 그 사실은 전 지구적으로 네.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럼요. 예. 미국의 유권자들 봐도 어떤 세계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환경 문제라든가 어떤 그 WTO 죄송합니다 체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부정하면서 미국의 이해를 관철하려고 폼 잡는 선수한테 또 표를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방금 이제 기자님 말씀 주셨던 그 난제에 대한 유명한 책이 그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미국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이 공화당을 지지하는가? 예. 아니 민주당이 이렇게 복지 정책 많이 하고 이러면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은 민주당을 찍어야 되는데 네. 공화당을 왜 지지할까? 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프레임 싸움이라고 얘기를 프레임을 걸고 설정을 잘하면 내가 당장 부자인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서 뭐 이 시가가 올라가고 낮아지고의 이해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나의 희망이 내가 그 세계로 가고 싶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목표와 지향점을 갖다가 흔들리는 게 하는 거 나 싫어. 내가 거기로 가고자 하는데 왜 그걸 갖다가 나쁜 사람이라고 자꾸 치부해? 이렇게 프레임 설정을 한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팔아서 이익이 오는 거는 아직 먼 얘기고 나의 그렇지.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아니지만 맞아. 나중에 나도 그럼 이걸 팔면 기분상 기대 심리 그거를 계속 건드리는 거죠. 이 조지 레이코프. 어떻게 하면 그런 이름이 외워져요? 난 아니야. 진짜 대단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 방송에 준비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어떻게 한 방 터뜨리려고 정말 감동이십니다.